단체로 어디 갔나? 아, 아, 야. 시작하시죠. 왔다. 언능 어수. 야, 카메라 있다고 이거 씨발 다들 다 진짜 홍해 가르네 맨날. 윤지야 일어나야지. 시작합시다. 이 정도면 뭐 출발해야죠. 나머지 인간들은 언제 오는지. 책들 펴시고. 자, 오늘도 마음 편하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와요. 자, 알았어. 앞 시간 가볍게 해주고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눈 좀 떼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을 감으면 어떡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오늘의 출발입니다.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의 꼴은 y equal log a의 x입니다. 지난번에 a의 x제곱을 y로 설정했을 때 지수 함수였듯이 오늘 우리의 출발은 로그 함수 y equal log a의 x란 녀석을 좀 다루어 볼 거예요. 거의 함수의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일단 바라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값이 1보다 클 때와 a라는 값이 1보다 작은데 0보다 클 때 두 가지의 기준점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다는 거 판단하시면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1번, 2번으로 넣고 1번 그래프부터 우리가 한번 그려보러 가보자. 가볍게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함수의 이름을 로그 2의 x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그는 지수와 연결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연습을 좀 앞에서 했었고요.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로그 2의 x의 가장 대표적인 값은 뭘까? x에 뭘 넣었을 때 항상 얼마다 라는 일단 값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집어넣고 싶은 값 1이죠. 로그 2의 1은 얼마니? 진수의 1이 들어왔습니다. 그 값은 얼마야? 오케이. 로그 2에 2가 있네요. 값은 얼마죠? 1. 로그 2에 4. 이 값이 얼마였지? 2. 로그 2에 8. 3.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죠? 2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나타나서 그 오른쪽의 값을 정수로 나타냈고요. 위에 있는 녀석은 로그 2에 마이너스 1이야? 아니야. 진수에는 0 이상의 값밖에 못 들어가는 값의 존재였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야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로그 2의 4분의 1이라는 값이 돼야 마이너스 2가 됐다고. 이 녀석들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 사이에 뭐 값들을 하나씩 더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이 사이의 값에서는 로그 2의 루트 2 이런 거 2분의 1입니다의 표현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 해석이 가능하고요. 결국 이 녀석도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각각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정보와 추가적으로 항상 로그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x는 0보다 큽니다의 제한 조건이 걸려있다라는 건 판단하면서 출발해야죠. 그죠?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로그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판단 기준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이러한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 1이라는 녀석의 값이 들어갈 때 0이었어요. 2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1이랍니다. 4라는 녀석이 들어가야 2가 되고요. 그 다음 8이라는 녀석이 들어가야 3이 된다네. 다시 이 안으로는 0보다 큰 쪽으로만 x값이 들어가서 2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1이고 4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2고 8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여기도 뭐야? 점근선의 형태식 나타내는 거 볼 수 있죠. y축에는 닿을 수는 없지만 그 값으로 가까이 가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의 표현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녀석의 그래프의 이름이 바로 y는 로그 2의 x죠.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이러한 녀석을 그려보면 결국 두 번째 표현도 바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이번엔 a의 값이 0과 1 사이 2분의 1의 대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정도 보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순간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x가 되면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다고. 가능해?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성이 있냐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가 밖에 꺼내져 있으니까 y의 마이너스라서 y 대신 마이너스 y입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결국 x축 대칭입니다의 표현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걸 사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점을 찾아서 하나씩 찍어보는 연습을 먼저 해봅니다. 로그 2분의 1x 곧 마이너스 로그 2의 x란 녀석은 저 왼쪽에 표현한 모든 그 값들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곱해집니다라고 표현하니까 로그 2의 4분의 1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2 로그 2의 2분의 1은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1 로그 2분의 1의 1은 0 로그 2분의 1의 2는 마이너스 1 로그 2분의 1의 4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의미 괜찮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녀석의 점을 찍어본단 말이야. 규현이 빨리 자리 찾고. 자, 그렇게 되면 1이라는 녀석이 0입니다라는 지금 함수값을 갖고요. 다시 2라는 녀석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을 갖고요. 4라는 녀석에서 마이너스 2의 값을 갖고요. 그리고 8이라는 녀석에서 마이너스 3 정도를 갖겠죠? 위에 있는 녀석은 2분의 1이라는 녀석에서 1을 갖고 4분의 1이라는 녀석에서 1을 갖고 8분의 1이라는 녀석에서 3을 갖고 이런 식으로 값이 커져 나갈 거라고. 그러면 이 형태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연결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요. 얘 그래프가 y는 로그 2분의 1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의미 괜찮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 간의 관계는 이 녀석을 x축의 대칭 이동한 이러한 그래프가 바로 y는 로그 2분의 1 x 곧 마이너스 로그 2의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돼서 결국 이 녀석을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봅니다. 결국 나의 a가 1보다 큰 상황 곧 1번 그래프의 개형은 위로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증가함수라는 형태가 나타나고 0과 1 사이의 그래프는 이번엔 감소합니다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다. 의미 괜찮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현했던 것들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으러 가볼 테니까 하나씩 의미 한번 부여해 봅시다. 자, 얘네들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공통점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들은 서로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했던 대로, 지수함수에서 봤던 대로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로그 A의 x입니다. A라는 값에 상관없이 x에 뭐가 들어가면 항상 0이죠? 1이 들어가면 0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정점을 갖습니다. 이번에 정점은 1,0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죠? 오케이. 두 번째 뭐도 있을까? 그렇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1대1 함수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제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 다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우리의 문제에서는 그 당시에 얘네들의 대우로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도 같은 참의 표현이라고 곧 1대1 함수의 표현이라고 체크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고요. 또 다른 힌트, 또 다른 녀석 존재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정리해봅니다. 얘네들 뭘 갖죠? 그렇지. 점근선을 갖잖아. 점근선의 이름은 Y축. X는 0이라는 녀석을 갖겠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 정도 일단 공통점 한번 보고요. 자, 차이점 한번 볼게요. 차이점은 A가 1보다 큰 녀석의 첫 번째 그래프와 A가 0과 1 사이에 한번 기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 사이에 지금 차이점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무슨 함수? 증가함수였고 얘는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판단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뭐 있을까? 잘 봐. 여기에 있는 지금 흰색의 그래프와 노란색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달라진 게 있어요.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 표현했을 때 중요 표현 하나 있었지. 그렇지. 위로 볼록이야. 맞아.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위로 지금 볼록 솟아있죠. 얘는 대칭이 되는 순간 뭐가 돼? 아래로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가 있잖아. 맞아? 얘는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그래서 볼록의 관계도 로그 함수에선 달라집니다.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는 방금 그래프에서 보여주다시피 위로 볼록이에요.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된다고. 의미 괜찮아? 얘네들을 표현하는 정보들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라는 걸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점들이 중요했고요. 증가함수란 녀석은 x1과 x2의 비교에 따라서 fx1과 fx2의 비교가 동일하다라는 판단을 주는 게 증가함수. 이거 대소관계에서 중요했었던 표현이었고요. 감소함수, x1과 x2의 대소관계가 나의 y의 대소관계와 반대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감소함수였다고. 그죠? 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도 한번 정리 한번 합니다. 위로 볼록이라는 녀석은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위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소관계를 표현하자면 호 A, B가 직선 A, B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라는 표현 주는 게 위로 볼록이라고. 그지? 반대로 나의 호 A, B보다 직선이 더 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래로 볼록이라고요. 의미 괜찮나? 근데 이 호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의 두 번째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니? 2분의 FA 더하기 FB라는 함수값의 중간값이 직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값의 함수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F2분의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그래프라고요. 그래프가 더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 위와 아래가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 주셔야 된다고. 얘는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오케이.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지수 함수의 표현에서 나타난 모든 정보들이 로그 함수에서도 연결된다고요. 어쩔 수 없잖아. 지수를 통해서 로그가 탄생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의 개형의 추가적인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서도 동일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오늘 하는 거 다 죄다 그래. 앞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했으면 오늘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알겠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던진다고 체크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붙여보면 공통점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정의역과
치역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정의역을 구분짓는데 이 정의역이라는 녀석이 로그에서는 제한된 범위입니다. 그죠? 처음에 표현했던 대로 나의 정의역은 0보다 큰 실수만 표현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 가능하지? 그죠? 로그 안에 들어가는 진수의 값이 음수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오른쪽에 곧 나의 y축 오른쪽의 그래프의 개형만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치역이라는 녀석 곧 y의 값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의미 괜찮지요? 예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로그 함수라는 녀석의 그래프 표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가볍게 여기다가 성질 한 번만 정리해볼게. 자, fx라는 녀석을 로그 a의 x로 놨어요.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그때 성질로 정리했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 ax의 x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로그의 의미가 합의 의미가 될까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로그에서는 곱의 표현이 각각의 안에 들어있는 합의 표현이 된다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단순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로그의 성질이에요. a의 x, y란 녀석이 들어가는 순간 그 녀석들의 진수의 곱이 각각의 로그의 합이었습니다의 표현이었다는 로그의 성질로 우리가 함수의 의미 찾아낼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 표현 나오면 그대로 로그 함수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 의미 괜찮죠? 두 번째 f y분의 x 라는 녀석은 fx 마이너스 f y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판단하자고. 그죠? 진수의 나눗셈의 과정은 각각의 로그의 뺄셈과 같다. 그게 로그잖아. 가능하지? 하나만 더 정리할게. 자, f x의 y제곱이래요. 이거 로그의 이것도 성질이죠. 이 녀석이 이 로그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로그 x의 y제곱은 y 곱하기 f x 곧 진수에 들어가는 지수는 앞으로 나타나서 곱하기가 된다의 표현이 된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오케이. 여기에 제곱근이라는 녀석은 어차피 거의 동일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녀석으로만 우리가 로그 함수의 성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리가 나타나면 다 뭐다? 로그다. 판단하셔야 되는 각각의 성질입니다. 자, 갑니다. 19번부터 우리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신들 차리시고. 오케이. 가볍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중 참, 거짓 한번 판단하러 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a가 0과 1 사이에 나의 fx라는 녀석을 소개했죠. 그죠? 이 그래프는 딱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의 형태로 곧 감소함수입니다. 아래로 볼록의 함수입니다 정도를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한 개형 추론에 지금 문제가 첫 번째 던져지고요. 근데 그 로그라는 녀석을 성질을 물어보는 기역과 니은이 있습니다. fa분의 x 곧 나눗셈이 뺄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나타나니까 로그 한번 확인하실 거 a의 a분의 x라는 녀석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뺄셈으로 바꾸는 순간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a가 되죠. a의 a는 1이라는 값이 나타나고 로그 a의 x는 fx였으니까 fx 마이너스 1이더라. 오케이. 기억은 참이다. 니은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 fx라는 녀석은 그대로 로그 a의 x인데 fx분의 1이라는 녀석이 로그 a의 x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냄새 난다고 로그 ax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된다는 거 결국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죠? 오른쪽 1이라는 값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값은 거짓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디귿으로 내려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좀 자신감 가지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죠? f의 2분의 x 플러스 y와 2분의 fx 플러스 y를 비교한다는 건 얘는 호 AB 얘는 직선 AB라고 판단하자고. 가능해? 그러면 호보다 직선이 더 위 혹은 같은 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래로
볼록입니다라고 빠르게 판단만 하시면 된다고. 정보가 주어진 이유, 아래로 볼록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판단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소함수의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던 a가 0과 1 사이의 로그 ax였기 때문에 디귿은 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러한 문제의 표현 중요하다 체크하시면서 답은 4번이라고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아래쪽 두 개는 이제 로그의 연산들 소개하고 있고요. 20번, 21번, 20번 문제부터 한번 살짝 풀어보죠. 이 문제는 우리 앞에도 있었네요. 그죠? 로그에 있었던 문제가 로그 함수에도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뭐 함수의 표현이든 로그의 표현이든 가볍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지.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답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답은 1번이었죠. 그러니까. 자, 뭐 줬어? 라고 얘기하자면 로그란 녀석을 주고요. 로그의 합의 값을 물어봅니다. 그죠? 로그의 합을 다양한 1부터 30일까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F1이라는 걸 먼저 찾았고 그 녀석이 로그의 1 더하기 1, 2라고 표현하는 거. F2라는 녀석은 로그 A의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거. F3 정도까지만 가보고요. 로그 A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4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잖아. 그지? 그 상태에서 마지막 F31까지 합이었으니까 31을 대입하고요. 그럼 로그 A의 1 플러스 31분의 1, 31분의 32까지 나타나는 거 체크 가능했다 이거지? 근데 그들을 다 더합니다라는 지금 함수값들의 합을 표현했다는 건 사실은 로그의 성질을 활용하세요 문제였다는 거 체크 가능했다. 다 더합니다. 그러면 더하면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들의 곱하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표현의 합은 로그 A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31분의 32까지 나타납니다의 표현이었고 그 아래에서 지금 나타나는 규칙상 서로는 다 사라집니다의 표현이 나타나서 위아래가 다 사라지면 32만 남습니다의 표현으로 로그 A의 32로 계산이 가능했고 그 값이 5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A의 값이 빠르게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1번 그러면 자신있게 또 한번 답을 맞춰보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체크하시죠. 오케이. 같이 갈게요. 문제 풀으려 했더니 주무시는 분들이 훨씬 많네. 자, 21번 문제의 답은 1번. 오케이. 자, 출발 한번 합니다. 문제 봐봐요. fx 그리고 그 위에 a와 b가 있대죠? 오케이. 위의 점 a와 b 그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정보와 함께 a값, b값 찾으세요 문제 던져졌네. 그죠? 야, 뭐 활용했어? 라고 얘기할 때 위에 있는 좌표 활용해서 이 내분 구해가지고 그 내분이 x축 위에 있게끔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 내분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일단 판단하에 x축 위라는 말 뭐 때문이죠? 무슨 값이 얼마다? 그렇지. y값이 0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한 힌트 해석인 거 판단 가능하지?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내분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a, fa 먼저 꺼내온다고요. fa는 로그 2의 a가 될 거고 b, fb는 로그 2의 b가 되겠죠? 이 상황을 1대2로 내분한답니다. 자, 1대2 내분 연산 한번 가볼게요. 내분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플러스라고 판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게 1대2 위쪽에서 1 아래쪽에서 2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세로로 쓴 상황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1대1을 한번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로 우리가 표현할 때 1 더하기 2 라는 녀석으로 분모의 합을 먼저 표현하고 얘네들의 비율은 언제나 대각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합니다의 표현 나타나는 게 내분 외분의 연산이었다. 그러면 1과 b가 곱해지니까 b 더하기 2랑 a가 곱해지니까 2a고요. 다시 1 곱하기 로그 2의 b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2의 a 이러한 녀석이 나타나서 내분이라는 녀석이 표현되겠죠. 그 내분이 x축 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내분의 좌표를 p라고 표현했을 때 그 녀석의 y좌표 곧 오른쪽에 표현된 내 녀석이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분모는 3이니까 결국 분모는 의미 없고요. 분자가 0임이 나타나서 위쪽에다가 정리 한번 할게요. 로그 2의 b 더하기 밑이 같은 2 곱하기 로그 2의 a는 2를 a의 지수로 올려서 a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고, 그러면 로그 2의 a제곱 b가 되는데 이 값이 0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a제곱 b 물어봤죠. 손쉬웠네. 나의 진수가 얼마예요? 0이야? 라고 얘기하는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결국 a제곱 b는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죠? 이렇게 로그 함수를 분장한 나의 로그의 연산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 20번, 21번 포인트 한번 체크하시고 옆에 있는 2번까지 빨리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빨리 드릴게요. 자, 8번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음 표현의 개념, 의미. 로그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프를 평행이동이랑 대칭으로 좀 바꿔줘요. 자,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표현 자체에도 너무나 편함들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는 로그 a의 x라는 녀석이랍니다. 이러한 녀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 표현의 방법이 y 로그 a의 x-m 더하기 n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 보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으로 보자면 a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의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 녀석이 m과 n이란 녀석이 나타나면 항상 그래프의 표현은 x는 m이란 녀석이 점근선으로 바뀐다의 표현과 그리고 y는 n이란 녀석이 x축처럼 표현이 돼 라는 의미를 해석해서 여기 이 오른쪽 1,0이란 녀석을 이 축 위에서 표현하시면 된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리는 게 일단 포인트니까 작도를 했을 때 그 작도라는 녀석을 그리는 방법, 나의 녀석과 나의 녀석을 x축과 y축처럼 표현하는 그래프를 그려달라 라고 얘기하는 게 평행이동입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대칭이동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y는 로그 x라는 녀석에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로 우리가 가정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녀석을 첫 번째 x축 대칭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가 되니까 y는 로그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대칭의 형태에 따라서 마이너스는 아래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위치 a분의 1인 x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곧 a라는 녀석의 대칭으로 a분의 1 표현 가능하다의 의미를 해석하시면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 0과 1 사이의 그래프의 개형 나타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y축 대칭이죠?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옵니다.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이러한 유형, 곧 위치 a로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x가 되는 녀석들도 결국 우리는 대칭으로 그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더라.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고, y축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x가 음수인 쪽에서만 그래프가 표현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그래프였습니다. 세 번째, 원점 대칭이 있을 거고요.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로그 a분의 1의 마이너스 x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위쪽과 아래쪽의 관계가 다시 y축 대칭입니다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 그래프의 개형은 이 녀석이 y축에 대칭된 그래프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이쪽을 좀만 더 구부려서 표현할게요. 이렇게. 자, 라스트로 하나 더 정리하는데, 그 녀석은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사실 정리했던 녀석입니다. 다시 한번 둘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y는 x 대칭 한번 볼게요. 그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텐데 이 사이에 y는 x가 그려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 대칭된 그래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프의 개형은 1,02, 0,1이 되고요. 여기에 있던 이 모양이 이렇게 x축의 형태로 맞춰질 거고 이 녀석의 모양이 y축의 모양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얘가 y는 로그 a의 x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녀석은 누구니? 라고 얘기할 때 y는 a의 x제곱이다 이거죠?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포인트 정리 한번 할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는 y는 x 대칭 관계, 곧 언제나 그래프들의 관계성에서 지수와 로그가 같이 나타날 땐 사이에 y는 x가 그려져야 된다의 표현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판단 기준 세워놓으시고 이 녀석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역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역함수란 녀석의 표현 방법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죠? 역함수란 녀석은 우리가 뭐였냐면 FA란 녀석이 B일 때 F 인버스 B의 값이 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역함수였다. 그지? 그래서 걔네들의 관계에서는 X 대신 Y, Y 대신 X로 함수의 의미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꿨을 때 역함수입니다 의미를 부여했고 그 상황에 최종적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을 통해서 표현하면 역함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과정들에 대한 표현들이 존재했었다. 역함수였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활용의 포인트 X축과 Y축을 바꾸고 Y축과 X축을 바꿔도 역함수를 그려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는 정리는 안 할게요. 그런 녀석들이 역함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판단 기준의 정보더라. 체크 한번 하시고 결국 그러한 관계성을 갖는 녀석들이니까 Y는 X 기억하셔라. 그 의미까지 보시고요. 그 녀석들에 대한 가벼운 우리 개념 포인트들의 문제들을 살짝 옆에 거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2번부터 24번까지 빨리 한번 쭉 풀어보시죠.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이거 그래프 한번 그리러 가봅니다. 자, 이 녀석 그래프 봐봐. 얘 어떤 그래프냐면 y는 로그 2에 저기 마이너스 x 들어있죠? 저런 녀석 들어있으면 마이너스로 반드시 묶어서 x-2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가셔야 편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녀석이다 판단하셔야 돼요. 의미 괜찮나? 그러면 이 그래프는 결국 어디서 왔니? 라는 출발의 위치를 봤을 때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에서 왔습니다 라고 판단 가능하죠. 그지? 그 상황에 x 대신 x-2, y 대신 y 플러스 1이라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었다고. 오케이? 기준점을 찾고 그 기준점에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요. 혹시나 로그 2의 마이너스 x도 기준점을 먼저 찾고 싶으시면 y는 로그 2의 x란 녀석을 찾으셔서 x 대신 마이너스 x y축 대칭입니다 라고 표현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 중에 대표적인 유형들 하나씩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냥 그 녀석으로 출발하셔도 된다고. 의미 괜찮죠? 자, 그러면 결국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 전 로그 2의 x부터 출발을 한번 보여드리면 로그 2의 x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이야. 그죠? 그게 y축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순간 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변하겠죠. 의미 괜찮을까? 자, 이 상황에서 결국 그 녀석을 이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리면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평행이동의 그래프는 찍자고요. x가 2라는 녀석과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에 이러한 점을 찍자고. 그래서 이걸 뭐로 보자고? x축과 y축으로 보자고요. 가능합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x축, y축의 기준으로 그려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 칸의 간격만이 한 칸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칸의 간격을 한 칸의 간격을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수? 이 모양을 그대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죠? 그게 평행이동의 아이디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결국 우리의 표현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프 K형이라는 거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여기에서의 지금 포인트는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정의역 봐봐요. 정의역이 x가 2보다 작니? 자, 2보다 왼쪽으로 그래프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정의역은 2보다 작죠? 가능한가? 자, 치역 물어봤습니다. 치역은 당연히 위와 아래에서 다 표현되니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는 건 변하지 않잖아. 3번 1,-1을 지나니 1,-1은 방금 2,-1에서 한 칸의 간격을 갖습니다의 정점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죠? 정점의 표현은 1,-1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판단 가능하거나 혹은 대입해보면 되지. 그지? 네 번째,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아니에요. 자, 이 그래프 무슨 그래프야?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그죠? 위볼의 감소함수야. 그러면 지금 얘는 감소함수인데 이 4번 표현은 증가함수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4번이 답이었다고. 그죠? 마지막 5번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이 녀석의 역함수 구하래네. 당연히 역함수 구하려면 y 대신 x, x 대신 y 집어넣으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래프의 x자리와 y자리를 x와 y로 각각 바꿉니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정리해요. 넘기면 x 플러스 1, 2 밑 붙이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됩니다. y 넘기고 2를 넘기면 y 이퀄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라는 녀석으로 이 녀석이 나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보실 수 있지? 비교하시면 당연히 5번도 참이었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판단하시고 23번 가볼게. 자, 23번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내셔야 돼요. 요 정도는 제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주는 이 문제의 형태는 사실은 공짜입니다. 그죠? 답은 몇 번? 2번이라고요. 가능해? 자, 어떻게 보는지 봐봐. y는 3의 x제곱이야. 문제 일단 그냥 쭉 봐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로그 3의 x였죠? 밑이 얼마야? 3이지. 그지? 오케이. 근데 걔를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다 활용하겠대. 그러면 3이라는 밑을 가지고 있는 혹은 3분의 1이라는 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그래프를 찾으시면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봤습니다. 그랬더니 y는 3의 x제곱이래. 이거 뭐야?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지수도 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밑만 보는 거야. 밑이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3의 x제곱의 밑은 3입니다. 오른쪽 2번 제외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와봐. 그럼 y는 로그 3분의 1 x 플러스 1이죠? 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앞에 마이너스를 꺼낼 수 있으니까 이거 밑이 3이지. 그죠? 오른쪽 가봐. 3이잖아. 9x라고 얘기해서 헷갈려? 9x는 9 곱하기 x. 그럼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x니까 x의 위치는 밑이 3입니다. 다시 아래쪽 밑이 3이잖아. 결국 뭐야? 밑이 같지 않은 값을 찾아라. 밑이 다른 녀석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그죠? 3이라고 사용돼서 밑이 3인 것 같지만 위에 x의 개수가 뭐라고? 2라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3의 제곱을 묶어서 밑이 9라고. 가능? 지수함수에서 봤던 정확한 그 표현을 그대로 이 녀석이 대칭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다. 체크하시고 결국 평행이동하여 얻을 수 있는 건 밑이 3인 지수 또는 로그 함수다 라고 판단만 해주시면 되더라. 체크 한번 하시고요. 자, 아래 24번은 역함수 구하기죠. x와 y 자리 바꿔가지고 방금 표현했던 대로 연습 한번 하세요. 자, 우리 지금 이제 10번 로그함수 최대 최소를 일단 먼저 넘어올게요. 9번 문제는 당연히 활용 포인트는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좀 이제 또 던져보고 로그함수 최대 최소로 먼저 넘어오는데, 자, 패턴이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여기 포인트들을 딱 하나씩 이제 눈으로 보는 순간 아, 쟤구나, 걔구나, 아, 얘구나 라는 걸 좀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뭐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지수함수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죠? 자, 최대 최소의 첫 번째 표현은 y는 로그 a의 fx의 최대 최소예요. 얘는요? 뭐 활용이었지? 라고 보자면 a가 1보다 큰 쪽과 a가 1보다 작은 쪽 항상 0보다는 커야 되니까 0과 1 사이 밑을 나누죠? 그죠? 밑을 나누는 이유는 a가 1보다 큰 로그 a의 x 증가함수 0과 1 사이 감소함수였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러한 최대 최소에서 증가일 때는
비례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가볍게 포인트, 여기는 반비례관계입니다라는 그냥 관계의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fx라는 녀석이 최대면 이 녀석은 그대로 로그 a의 fx도 최대고, 다시 내가 최소면 네가 최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게 만들었죠. 가볍게 안에 있는 녀석들의 최대 최소로 구하게 만든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인데 위치만 반대로 바뀌었죠. fx가 최소일 때가 바로 로그 a의 fx가 최대일 때고, 내 녀석이 최대일 때 네 녀석은 최소라고요. 의미 괜찮지요? 자, 다음 치환꼴입니다. 여기도 기억나시나? 자, 치환꼴 뭐였죠? 치환꼴 뭐 만들기? 2차 함수 만들기. 그죠? 자, 어떠한 꼴이야? 라고 얘기하자면 p 곱하기 로그 a의 x의 제곱 더하기 q 곱하기 로그 a의 x 더하기 r 이라는 녀석이 표현될 때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우리는 첫 번째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했죠. 자, 치환은 곧 범위였는데 로그 a의 x라는 녀석은 곧 y의 값이 t의 값으로 바뀌는데 얘네들의 y, 곧 치역의 범위가 뭐였다? 라고 얘기하면 지수와 좀 다릅니다. 그죠? 지수는 항상 0보다 컸지만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y의 영역에서는 항상 모든 실수가 다 표현됐어. 그래서 로그는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파악하자면 로그 x는 모든 실수. 그래서 로그 x가 t가 되기 때문에 치환하더라도 그 치환에 따라서 범위는 x가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실수란 녀석이 표현되고, 항상 추가적으로 x의 범위에 따라서 t의 범위를 찾는다의 표현까지 나타난다는 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y라는 녀석이 이제 p t제곱 q t 플러스 r이라는 2차 함수가 되고,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죠. 치환꼴의 최대 최소였습니다. 자, 세 번째 역수꼴이에요. 홍홍. 야, 역수꼴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 표현은 어디로 간다고? 산술기하로 간다고. 그죠? 반드시 이 안에는 뭐가 존재할 거냐면 양수 조건이 이번에는 주어져야 되는 거야. ax제곱이라는 지수에서는 반드시 항상 지수의 값이 0보다 컸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없었지만 이때는 제한 조건, 곧 양수 조건이 존재해야만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무튼 이러한 녀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볍게 예시를 들어보면 뭐 이러한 녀석이 표현된다 이거죠. 의미 괜찮죠? 이러한 녀석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가 오른쪽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의미는 한번 부여해 드리고요. 무튼 그러한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의 표현 의미에서 산술기하는 녀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x라는 녀석이 a보다는 큽니다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죠. 왜 a야? 1이라는 녀석이 되겠지. 양수입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야 되니까. 의미 괜찮지? a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녀석은 0보다 큽니다의 표현을 준다. 의미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녀석은 산술기하를 사용하더라. 포인트 체크만 하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4번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 4번은 지수의 로그가 포함된 최대 최소입니다. 이 녀석은요, 뭐를 활용하냐면 치환꼴의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 포인트가 돼요. 자,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는 옆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무튼 정리를 한번 하자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얘는 양변 로그를 취하셔야 됩니다.
지수의 로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수의 로그를 앞으로 꺼내셔야 돼요. 앞으로 꺼낼 때의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붙인다의 표현인 거야. 로그를 붙일 때 밑인 이 위에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과 같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한 두 번째부터 쭉 이하의 치환골 최대 최소를 동일하게 활용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무슨 말들인지 하나씩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1번. 자, 1번은 정리되셨을 테니까 여긴 좀 지우고 문제 유형으로 한번 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부터 일단 한번 봐봐요. 빠르게 한번 가볼게. 눈으로만 쳐다보면 돼. y는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나타났죠. 어머나 세상에 2분의 1입니다. 무슨 함수? 그렇지.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면 뭐? 반비례라고요. 맞나? 자, 그러면 x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y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값을 물어봤냐면 x가 a에서 최소값 구하기 물어봤다고. 전체의 최소값이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일 때라고 얘기하냐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정의역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가 최대일 때 이 녀석이 최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라. 그게 반비례 관계다 이거죠. 오케이. 보자마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연산으로 뭐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의 최대값 구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너의 꼭지점이 의미가 되겠지 정도 파악하시고 플러스 8이 되면 결국 x가 2일 때 최대값 8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가네. 그리고 그 최대값 8이라는 녀석을 그대로 나의 로그의 값에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되니까 이 녀석을 통해서 나의 로그에 집어넣은 로그 2분의 1 8이라는 녀석이 최소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x가 얼마일 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곧 a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로그 2분의 8이라는 녀석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3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빨리 이제 로그 연산 연습하셔서 완료 지으셔야 된다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최소의 값 b입니다라는 정보 마이너스 3과 x가 2일 때 곧 a의 값 2입니다라는 정보를 찾아서 더하라는 문제는 마이너스 1이 답이다라는 가벼운 예시였다. 판단 가능하겠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자, 두 번째 최대 치환골의 최대 최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옆에 30번 문제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가봅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딱 보자마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로그 3의 x의 제곱과 실수하지 말아라. 그죠?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과 로그 3의 진수의 x제곱 의미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오케이. 여기 녀석은 우리가 로그 3의 x제곱 변형이 불가능하지만 얘는 지수에 있는 2를 앞으로 꺼내서 2 곱하기 로그 3의 x라고 표현 가능한 표현이죠. 의미 괜찮지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첫 번째 빠르게 갑니다. 로그 3의 x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한다고요. 맞나? x의 범위가 없으면 t는 모든 실수지만 x가 1부터 9까지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통해서 t의 범위를 찾자. 범위를 찾는 방법은 x의 자리에 각각 로그 3이라는 녀석을 붙이고 위치 3인 증가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로그의 입장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의 y의 부등호의 형태를 나타내니까 로그 3의 1이라는 녀석은 0, 로그 3의 9라는 건 3의 제곱 2입니다라는 정보로 t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범위 체크 가능하다 이거지? 오케이. 그 상황에서 결국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나의 함수 y는 로그 3을 t로 바꾸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때 t의 범위는 유지되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대 최소는 2차 함수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최대 최소가 돼서 t-1의 제곱 더하기 2라는 녀석의 표현에 나의 0부터 2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최대 최소 구하기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1이라는 녀석이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네요. 최소의 값은 t가 1일 때 2였고
최대의 값은 0이나 또는 2를 대입한 값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3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것 빠르게 판단하셔라. 가벼운 예시가 됐고요. 그 녀석에 대한 서로의 곱을 물어보는 m 곱하기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답은 6이었다. 체크하시고 3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유형은 독특한 표현인데 옆에 29번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로 예시 들어갑니다. 오케이,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역수꼴의 최대 최소의 유형입니다. 와우!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자의 표현에서 보자면 앞에서 보여드린 건 A의 X였지만 이번엔 A와 B, B와 A로 지금 역수꼴 표현하는 거 보여? 그죠? 하나 포인트 체크하셔야 돼. 자,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과 같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뭐로 보여주는 거야?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반대로 바꾸면서 역수꼴이라는 걸 보여준다고요. 이게 로그에서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얘가 역수꼴에서는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되겠네. 그지, 원거나?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녀석의 유형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러 가볼게요.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는 뭔가 양수 조건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A의 세제곱 B의 제곱이네. 밑에 있는 지수는 분, 뭐로? 위에 있는 지수는 분, 자로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상 3이란 녀석과 2란 녀석을 각각 지우고 분 모아 분 자에 붙였을 때 내 표현은 3분의 2 로그 A의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네. 의미 괜찮지? 그리고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니까 밑이 1보다 크고 진수가 1보다 큰 상황, 곧 나는 0보다 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B의 4제곱, A의 세제곱입니다. 다시 4. 3이란 녀석이 분 모아 분 자로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앞에 표현이 4, 3 그리고 얘네들을 지우겠죠. 그러면 이 표현 또한 4분의 3 로그 B의 A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고 밑과 진수가 각각 1보다 크니까 0보다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어머나 세상에 방금 전에 표현했잖아. 얘네들은 무슨 꼴? 역수꼴이라고요.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수역 그리고 양수 조건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타났다의 표현으로 산술기하로 간다고요. 2배의 루트 3분의 2 로그 A, B 곱하기 4분의 3 로그 B의 A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A와 B,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약분돼서 사라진다. 포인트 체크하시고 3, 3, 2 밑에 분모 2 루트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루트 2가 되겠네. 의미 괜찮수? 옹키. 그러면 결국 이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 나의 값이었습니다 얘기하니까 결국 최소의 값은 루트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오케이? 예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라스트 4번 유형 한번 가봅니다. 31번 문제예요. 31번 문제에다가는 별표, 작은 별표 한 2개 치시고 어떤 유형인지 새로 나온 유형이 됐으니까 한번 의미 부여하러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봐. 여기는 좀 집중해봐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새로운 유형이야. 이 유형을 가지고 이제 뒤에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넘어간다고. 같은 유형들이 계속 던져질 텐데 로그라는 녀석의 특정적인 지금 표현입니다. 나의 fx라는 녀석이 4의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제곱이래. 마치 지수 같죠? 근데 지수인데 미지수에 뭐가 들어있냐면 로그가 들어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로그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방금 전에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지만 반드시 이 지수에 로그 있는 녀석은 양변 로그를 통해서 앞으로 꺼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때 사용의 밑은 얼마로 사용해야 된다고? 지수에 들어있는 로그의 밑과 동일하게.
이 녀석이 나의 밑을 선택해 준다고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왜 그러는지 일단 한번 가볼게. 양변에다가 로그 밑이 2인 녀석으로 씌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fx도 로그 2의 fx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로그 2의 4x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제곱이 되겠죠. 가능합니까? 유성아. 자, 그렇게 되면 4 곱하기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제곱이니까 오른쪽은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제곱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 앞에 거는 우리가 2의 4가 되니까 2의 제곱 2라는 지금 나의 숫자가 상수가 꺼내지고요. 오른쪽 표현을 봐봐. 로그 2의 x, 진수에 지수가 들어있네. 그러면 이 지수의 형태를 우리는 앞으로 꺼내기 위해서 사실 양변 로그를 씌운 거다. 판단하시라고.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이 앞으로 꺼내지는 순간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가 된다고요. 의미 괜찮시? 뭐 만들어진 거야? 2차 함수 형태가 만들어진 거라고. 자, 이 녀석 정리해서 오른쪽으로 끌고 갑니다. 로그 2의 fx였어요. 그죠? 나의 로그 2의 fx라는 녀석이 오른쪽 정리되어 있는 식을 2차부터 꺼내보니까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다시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2의 x 다시 플러스 2입니다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거 체크 가능하죠. 괜찮수? 그죠? 밑을 2를 맞춰서 표현했더니 그 녀석이 앞으로 떨어져서 제곱이 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지금 정보로 바꿨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하자면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가는데 로그 2의 fx였다 이거지. 그죠? 밑이 2인 fx라는 녀석에 그 안에 들어있는 x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 y가 뭐일 때? 최대일 때 x가 최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즉 비례관계, 곧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라는 것도 판단하셔야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내가 최소일 때. 색깔을 바꿔서 표현할까요? 내가 최소일 때. 너도 최소다. 이렇게 서로는 비례관계입니다라는 표현도 존재한다는 거 판단하시면서 결국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선 y 전체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겠네 라는 의미로 간다고.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번째 과정부터는 우리 치환꼴의 최대 최소를 그대로 활용한다고요. 어떻게? 로그 2의 x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하겠죠. 자, 이렇게 치환할 때 그 로그 2의 x라는 x의 범위가 문제 안에 주어진 2분의 1부터 2까지입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선 각각 변에 로그 2를 붙입니다. 위치 2인 상황이기 때문에 증가함수 x의 변화량이 곧 y의 변화량 곧 나의 y의 범위와 동일한 부등호의 형태를 갖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앞에 로그 2의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의 표현으로 나타나고요. 로그 2의 2는 1입니다의 표현으로 나타나서 내 치환에 따르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합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의 식을 바꾸면 앞에는 그대로 그래도 계속 가지고 와야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른쪽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되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해야 되니까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바꾸실 수 있죠. 2라는 값이 들어가면 최소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2가 못 들어옵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의 개형으로 보자면 2, 마이너스 2인 꼭지점보다 더 왼쪽에 있는 두 점 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1일 때가 최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y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할 건데 이 녀석의 최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다. 9 마이너스 2 그러면 7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최소는 1이란 녀석이 들어갈 때가 최소입니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최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구할 최대 최소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m과 l을 쓰시기 조금 불편하시면 최소와 최대라고 써서 y의 최대와 최소를 우리가 구했더라의 포인트까지 체크하셔야 되고,
이 상황이 로그 2의 fx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간다? fx의 최대와 최소로 마무리 들어간다고요. fx는 어떻게 구하니? 로그 2의 fx가 7일 때 곧 동그라미 하트를 그려서 지수로 바꾸죠. 그러면 이건 2의 7제곱이 된다고. 오케이. 최소는 어떻게 돼? 로그 2의 fx가 마이너스 1일 때 fx 값 곧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최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했고요. 이 녀석의 서로의 곱하기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정보의 m 곱하기 m 구하기였기 때문에 2의 6제곱 곧 88의 64가 곧 내 답이요라는 문제였다는 거 판단하셔라. 이렇게 분명히 마지막 나타난 지금 나의 지수의 로그가 포함된 최대 최소라는 표현의 의미는 활용의 포인트가 좀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다 일컬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녀석들에 대한 포인트까지 체크하시면 최대 최소는 완성.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하나만 더 이 포인트 아래다가 정리 우리가 하나 하고 가야 되니까.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 최대 최소 다음에 뭐 있었어? 대소관계 있었죠. 그죠? 그래서 대소관계도 여기다가 정리 한번은 하고 갑니다. 자,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지수함수 이용 대소관계입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밑이 같을 때라는 녀석이 가장 간단한 녀석이었고요. 이때에도 우리의 밑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나타내야 되는 이를 기준으로 큰 쪽과 작은 쪽을 나눠서 가자.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녀석이 밑이 같을 때였냐? 로그 A의 A, 로그 A의 B, 로그 A의 C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표현을 우리가 문자를 좀 같이 줘야 되니까 1보다 A, B, C란 녀석이 클 때 여기는 0, A, B, C 1일 때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을 일단 우리가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황이니까 A, B, C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벌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표현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걸 그래프 위에다가 한번 올리는 연습까지 가본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녀석들이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 라고 봤을 때 이러한 나의 로그 A의 X가 표현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1보다 큰 A, B, C가 오른쪽에 표현되겠죠? 그랬을 때 A의 Y값, B의 Y값, C의 Y값을 표현하면 A에 대한 그 Y값이 바로 로그 A의 A였고 B에 대한 Y의 값이 로그 A의 B였고요. C에 대한 Y의 값이 로그 A의 C였다고요. 그죠? 각각의 Y의 지금 각각 위치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표현됩니다가 바로 그래프 활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처음 표현에서는 이렇게 0과 1 사이인 쪽도 한번 봐볼게. 그렇게 되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내가 y는 로그 a의 x입니다. 이 상태에서 0과 1 사이라고 얘기하니까 기준점 1 사이에 a, b, c가 표현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 위치에다가 a, b, c를 그려놓는다고요. 그러면 왼쪽은 그래프가 A까지 닿을 수 있게 좀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A에 대한 나의 Y의 값, B에 대한 나의 Y의 값, C에 대한 나의 Y의 값을 확인하죠. 이렇게 높은 쪽에 있는 내 녀석이 바로 로그 A의 A가 되고요. B에 대한 나의 Y, 로그 A의 B가 되고 C에 대한 나의 Y의 값이 로그 A의 C가 됩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위쪽으로 갈 때 대소관계가 커진다. 보실 수 있다 이거. 의미 괜찮죠? 연습의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편한 것부터 출발은 하지만 우리 이따가 문제 풀 때 이런 거 다 활용하시면서 푸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래도 포인트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진수가 같을 때로 가볼게요. 로그 이제 밑이 달라져야 되니까 진수를 B로 맞춰볼까?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로. 자, 여기 지금 잠깐만 포인트 잡아봐. 야, A, B, C가 1보다 커? 그러면 이때 그래프 한번 봐봐.
세 개의 그래프가 A, B, C에 대해서 표현돼야 되는데 내가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테니까 누가 누군지 한번 찾아봐요. 자, 이렇게 세 개 한번 그려볼게. 하나, 둘, 셋. 우리가 지금 표현해야 될 녀석 로그 AX, 로그 BX, 로그 CX입니다. 누가 누굴까요? 자,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이 그래프, 얘가 로그의 AX일까, 로그 BX일까, 로그 CX일까? C? 잘 봐. 첫 번째가 로그 A의 X고요. 두 번째가 로그 B의 X고, 세 번째가 로그 C의 X가 돼요. 오케이? 위쪽의 그래프에서, 곧 1보다 큰 그래프에서 나의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그래프는 점점 X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또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녀석을 잘 모르겠어. 누가 더 큰지. 그러면 뭐 하시면 돼? 하나의 Y값에 대응되는 X의 값들을 확인하시면 돼. 누구? 1. 오케이? Y값이 1일 때의 상황을 우리가 비교하면 A의 X제곱에서는 로그 A의 X에서는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갔을 때 진수가 1이 A죠. 그래서 첫 번째 닿아 있는 게 A가 되고, B의 X에서 닿아 있는 게 B가 되고요. C의 X에서 닿아 있는 게 C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더 밀리면 밀릴수록 그 값에 대한, 곧 1에 대한 나의 X의 값이 점점 커지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에 따라서 나의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 B, C가 각각 A보다 크다가 나타나면 그 그래프들은 점점 아래로 내려오더라. 첫 번째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도 봐봐. 이번에 이제 0과 1 사이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가능?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 둘, 셋. 어디가 A? 로그 A의 X 찾기. 1번, 2번, 3번. 자, 로그 A의 X 찾기. 누구야? 이번에는 위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값이 커진다. 오케이? 자, 얘도 지금 봐보면 이 그래프가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얇게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러면 이 그래프 이렇게, 이 그래프 이렇게, 이 그래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각각의 그래프가 위쪽으로 닿아 있을수록 옆으로 벌려져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녀석에 대한 표현의 A, B, C를 비교하기 위해서 1이라는 녀석을 그어 본다고요. 자, 1에 닿아 있는 첫 번째 녀석이 A가 될 거고, 그 다음이 B가 될 거고, 그 다음이 C가 되겠죠. 가능?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나의 Y의 축에 닿아 있는 녀석일 테니까 그 녀석이 곧 다시 X축에 닿아 있는 녀석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어떤 그래프? 이렇게 처음 시작된 나의 그래프가 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을 나타냈던 그 녀석이 B가,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 있는 나의 최종적인 C라는 녀석이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로그 C의 X라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의 1보다 큰 상황에서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오고, 0과 1 사이에서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가더라. 이해됩니까? 오케이? 순서가 반대라는 거 지금 판단하셔야 돼. A, B, C, A, B, C 이거 선택하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포인트가 됩니다. 체크 한번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니까 로그 A의 B, 로그 B의 B, 로그 C의 B라는 녀석을 표현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이렇게 B의 자리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X값이 동일할 때 Y값들로 포인트를 잡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의 각각 닿은 점들을 가지고 Y의 값들의 표현이 가능해지고, 첫 번째 닿아 있는 로그 A의 B라는 녀석, 로그 B의 B라는 녀석, 로그 C의 B라는 녀석이 나타난다고.
그지? 그러면 누가 제일 크니? 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소관계는 반대로 바뀝니다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셔라. 첫 번째. 자, 두 번째도 가볼게요. 여기 있는 녀석도 B란 녀석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B란 녀석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만나는 교점들 확인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로그 A이기 때문에 가장 아랫단에 있는 녀석 로그 A의 B가 되고요. 그 다음 녀석은 B에 대한 녀석이기 때문에 로그 B의 B가 되고요. 마지막 이 녀석의 그래프가 가장 높이 있는 곧 로그 C의 X라는 녀석에 대한 B의 값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오케이? 예스. 그렇게 되면 결국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B의 B, 로그 C의 B에서는 이번엔 반대로 내 녀석보다 이 녀석이 크고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 다시 이 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아래쪽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면 이쪽의 그래프에서는 로그 A의 B, 로그 B의 B, 로그 C의 B라는 대소관계가 나타났고 이쪽에서는 로그 A의 B, 로그 B의 B, 로그 C의 B라는 대소관계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요. 오케이? 가능합니까? 그래프 활용의 대소관계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과정은 밑과 진수가 모두 다를 텐데 얘는 로그에서는 웬만하면 사용은 안 돼요.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도 보고 이 방법이 아닌 녀석으로도 풀 수 있지만 이것도 사용을 한번 해본다 라는 의미를 가져가자면 이런 거 로그 A의 B 이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로그 A의 B랑 뭐 해볼 거냐면 로그 A C로 가자. 그리고 로그 B의 A로 갈게요. 잘못 선택하면 대소관계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프 위에다가 한번 표현해본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증가함수에서만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 다시 집중. 로그 AX, 로그 BX, 로그 CX를 표현할 건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를 보자고. 자, 그래프가 3개가 그려졌다. 그러면 누가 A라고요? 값이 제일 작은 게 가장 높이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그 값이 커져 나가면 커져 나갈수록 아래로 내려온다고요. 증가 함수일 때의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도 A, B, C. 그지? 그 녀석은 값이 작아진다고. 그래서 순서대로 A, B, C, A, B, C 기억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래프에서 로그 A의 C와 로그 B의 A를 우리가 표현할 건데 얘는 우리가 지수함수 했던 거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A란 녀석으로 우리가 하나 표현해보고 B, C란 녀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그래프는 로그 AX와 로그 B의 X죠. 그럼 로그 C의 X는 지워도 상관이 없겠네. 자, 이 상태에서 A의 C라는 녀석은 누가 봐도 가장 큰 녀석이 나타날 거고요. 로그 B의 A라는 녀석은 누가 봐도 가장 낮은 녀석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얘보다 얘가 크다라는 건 당연히 내 눈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알 수 있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항상 뭐 하자라고 얘기했냐면 다를 땐 하나의 녀석을 거쳐가자고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걸 거쳐갈 수 있는 정보는 이쪽을 거쳐서 가거나 혹은 이 위에 쪽을 거쳐서 가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첫 번째 녹색의 과정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로그 B의 A라는 녀석보다 로그 B의 C라는 녀석이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진수가 커졌으니 커졌다 라는 대소관계가 표현되고 로그 B의 C라는 녀석보다 로그 A의 C라는 녀석이 진수가 같은 상황에서 밑이 작아지면 값은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열리더라. 그지? 1번과 2번에서 한 밑과 같고 진수가 같은 상황에서의 대소관계로 서로의 3단 논법의 아이디어가 활용돼서 결국 로그 B의 A보다 로그 A의 C가 크다라는 거 표현 가능하다고. 거쳐가기. 한 번 더 할 수 있죠? 나의 로그 B의 A라는 녀석이 이번에 빨간색 선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A가 같은 상황에서 로그 A의 A라는 녀석이 나타나죠. 밑이 작아졌으니까 값은 커진다고요.
그러면 이쪽보다 이쪽이 크다 표현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나의 로그 넌 누구니? A의 C. 그러면 미치 같은 상황에서 진수가 커졌으니까 값이 커진다의 의미가 나타나면서 거쳐가기 로그 B의 A와 로그 A의 C에 로그 A의 A가 거쳐져서 더 크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의미 괜찮죠? 이렇게 정보의 형태가 거쳐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대소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밑과 진수가 모두 다를 때. 가능하겠죠?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한 활용이 우리 문제 안에 있습니다. 28번이에요. 28번 문제 하고 잠깐 쉬어볼 테니까 라스트 딱 한 문제 풀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렛츠고. 자, 문제의 답은 4번이었죠. 오케이? 자, 하나씩 확인 한번 하러 가볼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 봐봐. 자, 1번부터 출발합니다. 1, A, B 대소관계 표현되어 있고 로그 B의 A랑 로그 A의 B예요. 그죠? 사실은 이 둘 관계는 뭐로 확인하는 게 가장 편하냐면 둘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누가 1보다 크고 누가 1보다 작은지는 한 새끼만 확인하면 끝이야. 근데 이 녀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가실 수 있냐면 이렇게. 잘 봐.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바로 그래프의 활용이고요. 1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로그 B의 X와 로그 A의 X라는 함수의 의미로 이 녀석을 보자면 그래프를 두 개만 그리면 돼. 그럼 높은 쪽이랑 낮은 쪽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맞아? 그랬을 때 1, A, B 대소관계에 따라서 곧 나의 증가함수 형태에서 값은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커진다의 표현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위쪽의 그래프가 로그 A의 X, 아래쪽의 그래프가 로그 B의 X가 된다고요. 오케이?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로그 B의 A와 로그 A의 B를 표현해 볼 건데 A는 1보다 큰 녀석에서 작은 쪽, B는 1보다 큰 쪽에서 큰 쪽이 되기 때문에 로그 B의 A란 녀석은 이 녀석이 되고요. 로그 A의 B라는 녀석은 이 녀석이 되겠죠. 가능? 그래프만 그려봐도 아래쪽보다 위쪽이 크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 이 녀석 오류라는 거 찾을 수 있다고. 그지? 근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녀석을 증명하시오 혹은 그 녀석의 결과를 보여주시오, 과정을 설명하시오라고 얘기하는 정보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쪽을 거쳐서 가거나 혹은 이쪽을 거쳐서 가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한쪽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봐봐. 로그 B의 A라는 녀석보다 로그 A의 A라는 녀석이 크다고요. 진수가 같을 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작아진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로그 AX 위에서의 B, A의 B라는 녀석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시면 된다고. 거쳐가기.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녀석보다 이 녀석이 크다라는 게 증명이 가능해지고 1번은 오류,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2번도 그래프로 한번 가볼 테니까 의미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1번 찾아냈습니다. 자, 0과 1 사이에 A의 대소 비교가 저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건 이번엔 반대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아래로 감소하는 감소함수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한다고? 값이 커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A, B, C, A, B, C라고 얘기했잖아. 문제는 언제나 A보다 B, B보다 C가 크게 줄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았던 녀석 A가 위의 그래프가 되고 큰 녀석 네가 BX가 된다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A와 B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이번엔 여기에다가 A, 여기에다가 B 정도 표현해서 올린 녀석에 대한 첫 번째 로그 A의 B라는 녀석은 이렇게 낮은 쪽에 있겠네. A에 닿아 있는 BX라는 녀석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닿아 있는 내 그래프의 값을 읽어주면 될 테니까 로그 B의 A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거쳐가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표현은 해드렸으니까 로그 A의 B보다 로그 B의 A가 당연히 크다라는 거 그래프에서 보인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녀석도 오류. 판단 가능하지? 이렇게 그래프 활용의 포인트 1번, 2번이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면 A 양수, B가 양수일 때 A의 X제곱, B의 X제곱이 같다면 A와 B가 같니?
맞아요? 다시 이거는 지수 방정식이었다, 그지? 지수 방정식에서 A와 B 밑이 같으면 위에 있는 지수에 상관없이 같긴 하죠. 근데 그렇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붙어야 돼? x가 0일 때도 존재합니다. 밑에 상관없이 같을 수 있어요 라는 표현 들어가자. 그래서 x가 0이라는 녀석이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은 나가리. 4번 x가 1보다 클 때 로그 3분의 1x와 로그 4분의 1x를 비교하자. 어허.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볍게 참인 정보니까 표현 한 번만 해볼게. 그래프를 두 쪽으로 그립니다. 좀만 큰 거와 작은 쪽으로 가격하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값이 커진다 했다. 그지? 그럼 여기서는 3분의 1과 4분의 1이니까 작은 게 4분의 1이야. 작은 게 4분의 1이면 이 녀석이 4분의 1 x가 되고 이 녀석이 3분의 1 x가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x가 1보다 큰 녀석이니까 기준점 1보다 큰 쪽에 x를 배치하고 그 녀석에 대한 각각의 y값들을 읽자.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에 대한 y값이 로그 4분의 1 x가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로그 3분의 1 x가 됩니다. 나보다 네가 커? 나보다 네가 커? 참이야.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래프의 형태를 활용한 문제 표현이었다. 체크하시고 5번 정도도 뭐 한번 눈으로 보실 거면 지수함수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가벼웠습니다.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보여줄 거고 감소함수의 그래프에서 x보다 y가 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x보다 y가 크면 어머나 감소함수인데 미친 아무렇게나 안 그려도 상관없잖아. x라는 녀석이 더 높을 수밖에 없지. 그죠? 이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사실은 표현은 가능하지만 내 녀석보다 이 녀석이 높다는 거. 위치를 반대로 썼죠? x가 더 크다였으니까 이 녀석이 더 크다는 거 확인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런 식의 표현이 기본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정도의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판단하시라고.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부등식, 두 개 해서 오늘 일단 마무리 지어볼게요. 예스. 자, 방정식부터 갑니다. 표현들은 또 동일하게 갑니다. 얘네들의 방정식, 부등식 파트가요. 유지되는 꼴들이 있는데 밑이 같을 수 있을 때 로그 A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그리고 지수의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녀석은 로그에서 추가된 녀석이고 밑이 다른 녀석에 대한 지수의 꼴의 지수 방정식도 로그 꼴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서 출발하시면 돼요. 오케이? 부등식에서도 그대로 유지해서 갑니다. 그러면 밑이 같은 경우 가볍게 예시들로 가볼 테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시고 편하게 눈만 뜨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봅시다. 32번으로 밑이 같을 수 있는 경우 한번 방정식 가볼게요. 자, 근데 로그 방정식에서는 딱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어. 항상 포인트로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밑과 진수 조건입니다. 그죠? 로그라는 건 항상 존재하지 않지. 왜? 밑이 예를 들어 1이거나 혹은 0보다 작거나 진수가 0보다 작은 상황은 로그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표현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미지수의 배치가 각각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판단하셔야 되는데 32번 문제를 딱 처음 쳐다보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나의 진수 부분 x-1이라는 녀석과 3-x라는 녀석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네라는 첫 번째 조건은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러한 사항이 우리한테 1과 3 사이라는 부등식의 형태의 x값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밑이 같다 라고 얘기할 때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우리가 지우고 진수의 지수로 붙여서 이 녀석을 루트로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밑이 같은 상황에 서로 같으려면 x-1이 루트 3-x와 같기만 하면 돼 라는 표현의 의미로 문제는 끝났죠. 양변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돼서 x의 값이 2 또는 -1인데 둘 다 근이 되지 않을 때도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나의 x의 값 찾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해놓은 밑 조건, 진수 조건에 따라서 나의 근을 찾습니다.
다행히도 x가 2라는 녀석이 범위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방정식에는 x는 2였다. 포인트 체크하시면 끝. 이렇게 가볍죠? 그죠? 미칠 정보가 2에 대한 각각의 2, 4, 8 혹은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땐 그 밑을 맞춰놓고 표현의 방법을 의미를 부여하셔라.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로그 A의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뤄왔던 포인트라서 가볍게 예시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높아질 때가 있어. 그죠? 그게 바로 지금 33번이 보여주는 문제의 표현인데 이 문제의 해석 봐봐요. 자, 스타트합니다. 로그 3의 x의 제곱, 로그 3의 x의 4제곱. 진수의 4제곱은 앞으로 꺼낼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더하기 k는 0입니다에 2차 방정식 형태, 곧 치환의 꼴을 보여주면서 두근이 3분의 1과 27 사이에 있대지. 자, 의미 이제 변화 들어갈 건데 잘 포인트 잡아봐요. 당연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은 로그 3의 x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하면서 출발하겠죠. 그죠? 그 로그 3의 x라는 t라는 녀석은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실수 라는 범위의 표현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는 0이 된다고요. 근데 이러한 2차 식의 두 근의 의미로 바꾸려고 봤더니 대박. 얘의 근은 x의 근이었다라고 분명히 포인트 잡으셔야 된다고. 그지? 주어진 정보는 로그 3의 x라는 전체 그 안에 들어있는 x의 값이 3분의 1과 27 사이에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근도 뭐 된다 그랬어? 치환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지수방정식에서 던졌던 아이디어 그대로 따라온다고요. 로그 3의 x에 대한 2차식을 우리가 그 t로 치환하면서 문제의 방향성을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던 3분의 1과 27한 녀석은 x의 근이기 때문에 빨리 t의 근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녀석의 두 근은 3분의 1이라는 녀석이 로그에 들어가는 순간 로그 3의 3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27이라는 녀석이 이 x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로그 3의 3의 세제곱 곧 3이라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이 근 t라는 녀석은 3분의 1과 27이라는 의미가 곧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더라. 근도 뭐 된다? 치환된다. 의미 보셔야 된다고. 괜찮죠? 위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면 아래는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가 두 근이 된다. 표현 방법, 의미 해석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어머나 세상에 내 2차식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두 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뭐야?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한, 판, 축, 구라고요. 그죠? 다시 떠올리셔야 돼. 수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포인트입니다. 한, 점이었고요. 판, 별식이었고요. 축의, 위치까지 해서 내 모든 정보를 구해낸다. 의미 괜찮수? 다시 한번 가볼게.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2차 나의 방정식은 첫 번째, 네 녀석의 함수와 x축 관계의 근의 의미를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 그 교점이 곧 나의 두 근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알파와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알파와 베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존재하더라. 같은 곳에 몰리면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항상 두 근이 같은 근이어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내 녀석은 중근이거나 혹은 서로 다른 두 근이 됩니다라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것까지 파악하게 만들었던 정보였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한 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뭐였니? 라고 얘기하면 주어진 나의 마이너스 1과 3이란 녀석의 함수값, 곧 이 녀석의 부호가 되고요. 3이란 녀석도 결국 이 녀석 그래프에 만나는 공중에 떠있는 녀석들의 그래프 값이 되니까 f-1이라는 함수값이 0보다 크고 f3이라는 함수값이 0보다 크다의 정보로 조건 하나 찾는다고. 그치? 두 번째, 판별식은 우리가 같은 두근이거나 다른 두근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녀석에 대한 4분의 d 바로 꺼내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정보가 나타나고
축의 방정식을 통해서 축의 위치를 찾는 거였는데 이 문제에서는 축을 정확하게 x는 2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사실 주어진 정보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2가 있으면 된다의 표현이었고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x의 범위는 존재하지는 않았죠. 항상 성립합니다.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냥 판단만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었던 정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K의 범위 구하는 문제였나요? K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만 쭉 진행합니다. F-1이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함수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요. 5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라네. 3을 대입하면 9 빼기 12 더하기 k 곧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둘의 공통범위는 당연히 k가 3보다 크다가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k란 녀석이 4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 둘의 공통범위 k란 녀석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2차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든 던질 수 있다. 치환의꼴을 활용해서.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들어가는 아이디어는 동일해요. 로그 3의 x란 녀석에 대한 2차식 나타나면서 치환합니다. 범위 찾아요. 그리고 그 범위를 통해서 나의 2차식에 대한 해결을 진행하면 돼. 근데 그 2차식에서 물어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당연히 우리가 배워놓은 모든 수상에서 나타났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가능하겠죠? 오케이.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3번 세 번째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세 번째는 지수의 로그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 됩니다. 그죠? 이 표현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유성아, 태연아 양변 로그 치유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라는 거 체크하자고요. 그죠? 자, 여기에도 예시로 가볍게 포인트 한번 잡아봅니다. 자, 앞에 쓰는 건 잠시 멈추시고 여기 집중해봐요. 지수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구하기입니다. x의 값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됐어요. 왼쪽을 보니까 x의 로그 3의 x라는 녀석이 지금 지수로 올라있죠. 그죠? 여기는 81x 세제곱이래. 이 식을 만족한 x의 값을 찾으려고 봤을 때 얘가 나를 방해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뭐 하시라고? 로그 3이란 녀석을 각 식에다가 붙이시라고. 로그 3이란 녀석을 각 식에다가 붙이시라고. 이게 지금 진수가 되는 자리가 되죠. 그죠? 가로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처음에 볼 때만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지우시고요. 양변 로그는 언제나 이 위에 있는 로그의 밑과 같은 걸로.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 순간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진수의 지수가 돼서 앞으로 꺼내집니다. 그러면 로그 3의 x라는 녀석이 앞에 개수로 꺼내지고 다시 그 뒤에 로그 3의 x가 나타나 있겠죠? 얘는 로그 밑이 3인 녀석의 진수들의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니까 로그 3의 81 더하기 로그 3의 x 세제곱이 된다고요. 그럼 앞에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는 4 더하기 3 로그 3의 x가 됐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 그럼 로그 x에 대한 지금 로그 3의 x에 대한 2차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을 옆으로 옮겨보면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t는 범위가 없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고요. 그랬을 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입니다의 방정식 해석으로 t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지막 x의 방정식 해를 찾으려면 t의 값을 찾으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x의 값을 구할 땐 다시 그 t라는 녀석을 로그 3의 x로 바꿔서 x를 찾더라. x라는 녀석은 동그라미 하트를 그리면 지수로 바뀌니까 3의 4제곱 또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곧 나의 해였다. 파악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과정들이 계속 동일하다는 거 판단 한번 하시고 자 라스트 4번 한번 갈게요. 자 마지막은 밑이 다른 지수 방정식이야. 얘도 로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지수에서 밑이 다른 녀석도 방정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얘랑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위에 있는 3x-2와 위에 있는 x 플러스 4를 빨리 앞에 개수로 꺼내줘야 돼. 그래서 얘도 얘랑 같은 표현인 거야. 어떻게? 양변 로그예요. 오케이? 밑이 다른 지수 방정식은 이제 아이디어가 양변 로그가 됩니다. 근데 양변 로그를 할 때 밑은 왼쪽과 오른쪽의 밑이 다르기 때문에 한 새끼를 쓰더라도 다른 새끼가 복잡하다고. 그래서 뭘 쓰냐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10인 녀석, 상용 로그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하는 게 거의 대표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양변 로그, 밑이 10인 녀석으로 로그를 씌워보겠습니다. 로그 2의 3x-2제곱이 로그 3의 x 플러스 4제곱이 되고요. 떨구고 떨구죠? 그러면 3x-2 곱하기 로그 2라는 녀석이 x 플러스 4 곱하기 로그 3이 되죠. 가능해? 그럼 이 식은 뭐가 됐어 이제? x에 대한 1차식이 된 거야. 가능합니까? 그럼 이제 x로 묶고 뒤에 상수항을 던져버리겠죠. 그럼 여기는 3로그 2의 x 마이너스 2로그 2 이퀄 로그 3 x 더하기 4 로그 3이 돼서 이 녀석을 이쪽으로 묶고요. 그러면 3 로그 2 빼기 로그 3이라고 묶인 x가 되고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기면 2 로그 2 더하기 4 로그 3이 되겠지. 정리는 굳이 안 하셔도 될 표현에 아마 보기를 찾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과정은 x라는 녀석은 3 로그 2 빼기 로그 3분의 2 로그 2 더하기 4 로그 3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더라. 나의 이 지수의 방정식의 해였습니다. 의미 괜찮겠죠? 그죠? 이제 지수와 로그를 활용하는 포인트까지 밑이 다른 지수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양변 로그다. 판단까지 하시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정식의 모든 해석을 완료할 수 있다. 의미 괜찮죠? 괜찮을까요? 전체적으로 4가지의 과정 쭉 한번 정리하시고 로그 부등식으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이에요. 지금 보이죠? 계속 유형은 동일합니다. 그지? 여기서도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밑과 진수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로그 x에 대한 2차 부등식, 추가적으로 지수의 형태들이 나타났을 때 밑이 다른 경우, 그런 모든 경우들을 지금 다 포함한 로그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3가지의 유형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포인트부터 한번 갑니다. 가장 단순하겠죠? 자, 35번 문제로 예시 한번 갈게요. 언제나 로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내 표현의 의미에서는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각각의 정보가 진수에 들어있는 값들이 언제나 0보다 크다라는 정보 걸고 출발하셔야 된다. 포인트 1번. 그지? 오케이. 부등식도 뭐? 포인트, 밑과 진수 조건 필요하면 무조건 걸어주셔야 된다고 거기에 당하지 말으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x-1이 0보다 크다의 표현이 되니까 x값이 1보다 크고 얘는 x가 7보다 작다가 돼서 공통범위 x라는 녀석은 1과 7 사이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1번 과정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네들의 부등식을 걸려고 봤더니 밑이 3이라는 공통 부분이 존재하니까 엉키 내 녀석을 비교하기 위한 진수로 각각을 다 올려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밑이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녀석이 1보다 클 때 A라는 녀석이 1과 0 사이일 때 얘는 비례관계인 증가함수고요. 얘는 감소함수인 반비례함수입니다라고 포인트 잡으셔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쟤네들의 대소관계, 곧 y의 대소관계는 밑이 3인 a가 1보다 큰 경우였기 때문에 비례관계로, 곧 x의 대소관계로 그대로 유지됩니다의 표현 따라가 보면 x-1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7-x분의 x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음을 나타내는 x의 범위 찾기. 표현 끝나버리죠. 오케이.
그럼 이제 갑니다. 얘 0보다 크고요. 얘 0보다 커요. 그러면 x-1의 전체 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제곱은 7-x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위치를 반대로 바꿀 때 양수 조건 곱해도 의미 없고요. 이거 양수 조건 곱해도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7-x라는 녀석보다 x-1의 제곱이 커요 라는 의미가 나타나고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이것이 왼쪽 오른쪽 이거 다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6 이란 녀석이 나타나서 x-3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0보다 크더라. x는 3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의 표현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 괜찮죠? 예스!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범위와 나의 나타난 두 번째 범위의 공통범위가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 녀석들의 공통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는 의미가 없네요. 3보다 크다라는 녀석만 의미가 생겨서 3과 7 사이입니다라는 해를 나타내더라. 포인트 체크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아? 괜찮나요?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두 번째 밑과 진수의 미지수 포함한 나의 부등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x와 5x-4라는 녀석이 던져졌습니다. 로그 x의 5x-4가 2보다 크대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지금 로그의 부등식을 보자마자 x라는 녀석은 1이 아니어야 되고 x는 0보다 커야 된다는 밑조건과 x가 5x-4가 0보다 크니까 5분의 4보다 커야 된다는 진수 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1이 아닌 상황에서 0보다 큰 거와 5분의 4보다 크다라는 거의 공통범위는 x가 5분의 4보다 크면서 동시에 1은 아니야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걸 혹시나 부등식으로 억지로라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5분의 4와 1 그리고 1보다 크다의 동일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1이란 녀석이 제거된다라는 거 우리 연습했던 거 1을 제거한 나머지 범위를 표현하시면 된다 정도로 아래 부등식으로도 표현 가능하고요. 자, 그 과정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어머나 세상에 나의 x가 표현되어야만 이 부등식이 그대로 가는지 혹은 반대로 바뀌는지를 볼 수 있는데 얘는요 x가 5분의 4와 1, x가 1보다 큰 지금 두 가지의 경우로 1보다 큰 쪽과 작은 쪽이 나눠져 있지. 진수에서 벌써 밑과 진수에서 벌써 범위를 보여주네.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은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나의 첫 번째 x가 5분의 4와 1 사이일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5분의 4와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밑의 정보에 따라서 위에 있는 진수들 그러면 이 오른쪽에 2라는 녀석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는 밑이 x인 녀석으로 공통범위를 맞춰주면 x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판단하셔야죠.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위치를 맞춰내면 얘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얘는 1보다 큰 상황 증가함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의미 괜찮수? 괜찮아요? 그죠? 왼쪽에 표현했던 지금 증가함수 비례관계와 감소함수 반비례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결국 5x-4 x제곱의 대소관계는 0보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큽니다의 의미로 x가 4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표현이 나타나서 4보다 큰 쪽 없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없죠. 내 녀석의 공통범위는 존재하지 않네. 범위는 없습니다. 의미 괜찮겠지?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1보다 큰 경우에는 있을까? 라고 해서 넘겨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는 녀석이 이번엔 0보다 작대요. x의 값은 1과 4 사이라고 얘기하고 1보다 큰 경우와 겹쳐진 범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내가 다 겹쳐진 범위네. 결국 이 녀석의 해는 x라는 녀석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더라의 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다. 포인트 체크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을까?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지만 밑과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경우에서는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두 가지의 해가 나타나더라. 이 상황에서는 증가함수인 비례관계를 부등식에 연결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감소함수인 반비례관계를 그래프와 연결시켜야 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그리고 그 상황을 모두 얘네들은 더한 과정이 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판단 기준 나타나더라. 오케이? 예스. 의미 체크하시고 라스트 로그 A의 x에 대한 2차 부등식 가봅니다. 방법은 계속 동일합니다.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2로그 2의 x가 8보다 작을 때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로그 2의 x를 빨리 t로 치환하셔야 되겠죠? t의 범위는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된다고. 그러면 두 번째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가 되죠? 그래서 세 번째 x의 범위를 찾으셔야 되니까 다시 그 t에 로그 2의 x를 집어넣으면서 완료합니다. 얘네들을 미치 2인 녀석으로 맞추기 위해서 로그 미치 2인 진수 2에 지수 마이너스 2 맞추고 로그 미치 2에 진수 2에 지수 4인 녀석을 맞춰버리면 미치 2인 곧 누구 활용? 다시 증가함수의 활용이 들어간다고. 그죠? 그러면 이 y의 대소 비교는 곧 나의 x의 대소 비교와 동일하다의 표현으로 나타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4분의 1과 2의 4제곱인 16 사이입니다라는 해를 나타내더라. 표현의 의미 보시면 된다고. 오케이. 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